그럼 먼저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5월 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40명, 이 중에서 해외 유입이 1,119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90.3%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9,568명, 88.3%가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오늘 하루는 사망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해외 유입이 1명이고 지역 발생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의 이태원에 소재한 클럽과 관련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오늘 09시 현재의 숫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군인 1명을 포함해서 8명,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이 4명, 이 지역사회 감염 4명 중에는 가족이 2명, 지인이 2명입니다. 이렇게 12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오늘 0시 자료에 비해서는 8명이 증가를 했고 어제 같은 시간에 비해서는 12명의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09시 현재 27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3명, 경기가 7명, 인천이 5명, 충북이 1명, 부산이 1명입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소재한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선 외출을 하지 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보건소 또는 1339에 이태원의 클럽 등 방문 사실을 신고하시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전국적으로 4월 마지막 주, 4월 말부터 클럽, 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긴밀한 접촉을 한 경우 만약 발열 그리고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어제 20시를 기해서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 한 달간 6월 7일까지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고 불가피하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자 간의 최소 1 내지 2m의 거리를 유지하며 출입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면서 명부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매일 최소한 2번 이상 시설에 대한 환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명령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흥시설 외에도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을 맞아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를 두시고
손을 씻으시고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개인위생을 지켜주시며 매일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사와 관련해서도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방법을 활용하시도록 권장합니다. 현장에서 종교 행사를 할 경우에는 발열을 체크하고 참여자 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 식사 제공이라든지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면서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에 문의하고 진료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위생 준수로 현재와 같은 유행을 억제하는 상황을 만들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다루기 어려운 바이러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또 80% 이상이 가벼운 증상이거나 또 증상이 발현되기 전이라도 왕성하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점, 이러한 조용한 전파가 특별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증도 많을 수 있어서 사실상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확산의 규모가 특별히 이번 이태원의 유흥시설처럼 실내 밀폐 밀집 시설인 경우에는 더더욱 크기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감염 규모를 줄이고 억누르는 것은 물론 유사시에 확산 속도를 늦추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항상 거리 두기를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또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겹게 되찾은 일상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사례 발생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의 기본에 충실하게 또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검사, 격리 등 추적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유행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최선입니다. 또 국민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같이 했거나 또 접촉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발적으로 격리하시고 검사 받으시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전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는 환자일 뿐입니다. 환자를 비난하거나 특별한 편견을 부추기는 어떤 행동, 어떤 글, 이런 부분은 방역 활동에는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들이 숨고 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코로나19는 더욱더 관리하기 힘들고 활개를 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기전이 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누구라도 스스럼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편견이 없어야만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합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는 한마음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 있어서 크게 관심은 못 받고 있으나 초기에 해당 의료기관의 신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방심이자 망각이라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홀히 하는 위생 수칙이나 또 거리두기에 소홀히 하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지역사회 전파는 결국 어르신, 아픈 분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강조드린 대로 생활 속의 거리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 개인위생 등을 강조드립니다. 앞으로도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산발적인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또 공개되는 동선이나 시간대에 노출된 분들은 거듭 당부드리지만 외출을 자제하시고 자진 신고하시고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는 서울뿐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역학조사 경과가 속속 안내되고 있고 또 방금도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2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통계 자료는 자치단체 현황을 우선적으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에는 전국 현황을 취합해서 정리하다 보니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당산과 오송과 세종에는 기자님이 방문하지 않으셔서 당산의 기자님들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시스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신재우 기자입니다.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태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몇 명으로 추산되는지 하고요. 이 중에 외국인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부에 정확한 그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그 1,5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접촉자 중에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 몇 프로 정도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2일 새벽이 아니라 4일과 5일에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용인 초발 환자에 의한 전파가 아니라 이태원 일대에서 이미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으셔서 제가 혹시 놓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까지로서는 이것이 단일한 어떤 공통 감염원 또는 초발 환자 한 명에 의한 전파라기보다는 다른 가능성, 즉 이미 어느 정도 산발적인 또는 별도의 연결고리들이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발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날에 이번 그 조사 과정에서 5월 2일에 같이 증상이 나타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5월 2일 이후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도 이 초발 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노출이 되고 또 증상이 나타난 경우 등도 있기 때문에 그 용인 초발 환자 이외에 다른 연결고리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용인 확진자 말씀드렸던 겁니다. 66번이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아까 그 외국인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네, 이태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용인 확진자가 이태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1,500명 정도가 클럽 명부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서 아마 압축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중에 외국인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해당 지자체의 아침 회의 때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을 뿐이라서 아침 8시 30분 현재로는 종업원 73명, 방문자 1,521명의 전체 규모 자료만 가지고 있고, 이 중에 외국인, 내국인 구분해서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출입 명부가 또 정확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중에서는 출입 명부 중에서는 현재까지로는 외국인을 일단 2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숫자, 즉 1521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외국인 28명이라는 숫자도 좀 더 정밀하게 확인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2시 서울시 브리핑에 나온 내용이 아직 방역대책본부로는 보고가 되진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1946명 중에 1309명이 연락이 불통되었다라는 보도는 저희가 이동하는 순간에는 보았습니다. 취합된 자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확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경제 최대열입니다. 우선 27명 가운데 첫 증상 발현일 현재까지 파악된 게 언제쯤인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다른 질문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어제 행정명령 하면서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 거리두기 기간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가령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청구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건지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가령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에 정부나 건강보험에서 그거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방역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적 과정에서 첫 증상이 나타난 날은 5월 2일로 돼 있고, 또 27명의 환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정리된 시간이 09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자체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더 넓은 범위의 환자가 나오게 되면 아마 증상 발현일이 또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월 2일이고 5월 2일에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현재까지는 3명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초발 환자에 의한 단일한 전파나 확산이라기보다는 여러 연결고리들을 달리하는 그런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적조사 과정에서 증상 발현일도 조금 개별 환자로부터도 좀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추가로 발견되는 환자가 있음에 따라서 또 발병 시기 자체는 훨씬 좀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는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을 통해서 밀집된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되고, 또 입장 전에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야 되고,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등등 저희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지침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제 이제 8시, 20시 발효해서 다시 해당되는 상황,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 명령 발령 이후에 이러한 해당되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제 중대본에서 말씀드린 대로 벌금 부과라든지 또 구상권의 행사라든지 또 중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당 지자체장이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다만 명령 내리는 시기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수칙이 이행이 안 됐는지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으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어제 그 발령된 명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유시스 기자님. 예,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어제까지는 5월 2일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서 검사를 권유했었는데 오늘 요 날짜를 6일까지 늘린 것도 감염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하신 건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산발적인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등교 연기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적조사 과정에서 초발 환자, 물론 지금의 초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저희가 발견한 환자로부터 초발 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전파의 연결고리 자체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기 자체를 권고하는 시기 자체를 일단은 해당되는 유흥시설이 그 일대에서 문을 연 날짜 4월 29일부터 또 환자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5월 6일로 날짜의 범위를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관련되는 조사 상황, 여러 가지 환자 발생 양상, 또 제가 말씀드릴 때 연결고리를 달리하는 어떤 전파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조사를 해 나가면서 관계 부처 또 중대본 내에서 논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 기자실에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질문 먼저 그러면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진우 기자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외국인과 관련된 질문은 좀 전에 답변을 하셔서 두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주와 인천, 부산 등으로 번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이번 이태원 클럽과 관련되어서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는지 또는 이미 진행이 됐다고 보는지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용산의 이태원의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는 해당 여러 가지 시간대 내에 해당되는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은 다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권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거주지가 전국에 퍼져 있게 된다면 결국은 거주지 어디서라도 2차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개인위생과 또 거리두기 등을 일상화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는 초기에 우리가 대응을 함으로써 막아야 하고 또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참고로 일본 환자가 근무했던 그런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일단 현재까지로는 일단 한 명의 환자가 추가로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긴밀한 접촉 자체가 해당되는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지역사회 전파도 더 나올 것이고 당장 클럽의 동일 시간대 또는 동일 시간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연결고리에 따라서 더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도 의료기관의 빠른 신고 또 검사 등으로 해서 이미 물 위로 드러난 만큼
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 방역 당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미 진행됐다고 보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아까 그 조용한 전파를 계속 강조를 드렸고, 완벽하게 퇴치 내지는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발생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고, 생활 속 거리두기라 함은 그러한 산발적 발생조차도 조기에 대응을 하고,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인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달라진 일상을 되찾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작동을 또 하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미션도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은 JTBC 윤재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방역 당국이 이번 클럽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총리가 연휴 기간 방문한 사람이 증상이 없더라도 모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신천지 때 전수검사를 한 것처럼 연휴 기간 방문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검사할 계획도 갖고 있는지 질문하셨고, 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추정되는 검사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현실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2시에 서울시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강제 조치하기로 발표를 한 바는 있습니다. 부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대로 저희로서는 아침에 그 중대본 회의 때 총리께서도 초기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어제 중대본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을 했고,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될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관리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수되지 않게 되면 처벌 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지금 취해진 상태고, 아까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용산 이태원에 소재한 특정한 유흥시설이 아니라 모든 클럽을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권고로서 외출하지 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조치에 따라 주실 것을, 동시에 4월 말, 4월 마지막 주부터는 전국의 클럽, 주점 등과 같은 밀폐 공간에서 여러 가지 그 예시로 든 발열이나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 저희가 관련해서 특정한 클럽에 대해서 그 이용자를 확인하고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그 명부에 들어가 있는 명단, 연락처,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출됐을 것이 확실한 밀접 접촉자들을 다 추적을 해서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만약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2차 전파 이상을 또 막기 위한 조치를 그거는 그것대로 취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광범위한 권고와 또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또 이미 내려진 어제의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도 지자체에서 적극 조치토록 회의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오늘 그 중대본 회의 때 중수본 본부장이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관할 범위 내에서 이러한 유흥시설 외에도 긴밀하고 밀접한 접촉, 즉 코로나19 감염증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빨리 파악을 하고 지자체별로 별도로 또
감염 관리 노력을 펼쳐 주시도록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평소 감염 3일에서 7일 전후를 증상 발현 시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용인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지 7일이 되는 시점인데 통계적으로 볼 때 최대 고비가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이 13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파견 현황과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초발 환자 요건과 관련된 첫 번째 환자의 경우는 이제 5월 2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다른 연결고리도 있기 때문에 1번 환자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빈도가 높은 잠복기는 5, 6일, 일주일 정도지만 전체적으로 14일을 유의해서 1번 환자의 경우 봐야 되고, 또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또 다른 전파의 흐름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별도로 시작되는 날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의해서 봐야 되는 14일의 기간을 가지고 이제 관리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고비를 특정해서 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현재로서는 관련되는 밀접 접촉자, 또 혹시라도 저희가 신용카드 사용이나 또 명부 확인이나 심지어는 CCTV의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추적을 합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를 활발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에 대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방대본 내에서 접촉자 관리 팀도 별도로 지금 가동을 하고, 역학조사관들도 이미 초발 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로 현장 긴급 대응 팀도 나가 있고, 또 긴밀하게 계속 협력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기자실에 와 계신 기자님들 중에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현재 지금 역학조사 말씀 주시죠. 아시아경제 최대열인데요. 아까 질문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앞으로 방역수칙 미준수 관련해서요. 앞으로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해당 이태원 클럽들이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현재까지 역학조사에서 좀 파악이 됐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그러니까 클럽 명부 누락, 실내 마스크 미착용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수칙을 당시 기준으로 이제 어겼다고 볼 수가 없는 건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지나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관련 지자체랑 어긴 부분 관련되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에 서울시 브리핑 보도에 봤더니 클럽 명부가 허위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아마 발표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구시 상황으로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일부 지자체의 내용 중에 아직은 확인을 해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매일 2시 10분에 언론인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또 추가로 그 전이라도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당산 기자실에 구무석 기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예,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6일 이후에 오늘까지 질본 통계에 의하면 지역사회 발생 환자가 20명인데 이 20명은 다 이태원 클럽에 관련된 확진자만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도 어떤 다른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황실 통해서 확인해서 문자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명 중에도 9시 현재이기 때문에 0시까지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지역사회 환자가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건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명 확진자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27명이 아니고요. 네. 그럼 27명 중에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부탁드립니다. 까지는 3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내용이 없어서요. 네. 지금 환자의 이름으로 보게 되면 4명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다만 그 중에 한 명이 아직 이름은 외국인 이름인데 국적까지 확인되지는 않아서 일단 현재 잠정적으로 환자 중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즉 이름 자체가 외국인으로 돼 있는 사례는 4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내용,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보고된 내용은 정리해서 또 내일 브리핑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환자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딘가에서는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절대로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는 방법은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위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백신 이상으로 훌륭한 방어 수단입니다. 고위험 시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는 어제 저녁 운영자제 권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주말이라서 각종 활동이나 모임, 예배, 집회 등도 있을 텐데 생활 속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방에 주의하시되 일단 확진이 되면 빨리 진료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앞에 누구라도 감염될 가능성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역학조사에서 모두 구별하지 못한 지역사회 감염 노출자를 자발적인 협조로 찾기 위해서 오로지 방역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발적인 참여,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19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의심 환자가 접촉을 삼가고 또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전파 경로를 차단하면 또한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러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